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구충제에 관련해서 동영상을 다시 한번 제작하는 이유는 그동안 제가 구충제의 부작용, 문제점을 여러 차례 게시했는데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직 게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상당히 오래전에 구충제의 결론 부분을 알고 있었는데 그 자료가 제가 직접 조사한 자료가 아니고 제3자가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자료를 통해서 정리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구충제는 항암 효과가 없다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해서 구충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는 조티펜스라는 사람이 구충제를 먹고 암을 완치했다 라고 해서 구충제 열풍의 시발점이 됐는데요. 사실 조티펜스보다 훨씬 더 중한 암을 완치한 사례는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계기가 돼서 누군가가 이 조티펜스의 해외 사례를 국내로 들여와서 그 관련된 그 제품이 일게 된 것이죠. 저는 조티펜스의 암 완치 사례를 부인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모 방송사에서 확인한 사실이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암을 완치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나름대로 나는 이것 때문에 암을 완치했습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그게 진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약초나 어떤 약을 먹고 암을 완치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약초만 먹은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것들을 또 같이 병행합니다. 그러고도 본인은 그 약초 때문에 나았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 약초를 먹은 건 사실입니다. 그분이 암이 나은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나는 이 약을 먹고 암이 나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니라는 얘기죠. 진실은 그가 암이 완치된 다른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건 다 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그렇게 믿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알면서 그것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사실이 아닌데 마치 암이 나은 것처럼 허위로 사례를 이렇게 공개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처벌받은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조티펜스의 사례도 이러한 유형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죠. 조티펜스가 구충제 먹고 나았습니까? 물론 구충제 먹었으니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그는 항암제도 복용했죠. 그 다음에 다양한 보충제들을 먹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또 다양한 것들도 했다고 했는데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다. 본인이 실토를 한 거예요. 조티펜스는 물론 그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구충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사실을 진실로 오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만난 어떤 사람은 자신은 3개월 만에 췌장암 3기를 완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가 구충제는 항암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니까 대단한 공격을 퍼부었던 사람인데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냐,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 어느 병원에서 판정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해외에서 판정받았다. 그러면서 조금 더 대화를 나눠보니까 어느 정도 정체를 알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저에게 아주 심한 말을 하고 그 후에는 수십 개의 댓글을 모두 삭제하고 제 채널을 떠났습니다. 동시에 여러 명이 함께 그렇게 한 것으로 보아서 서로 간에 잘 아는 분들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근거도 없이 나는 이걸 먹고 췌장암 3기를 3개월 만에 완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글쎄요, 그게 이제 주변의 상황들과 맞물려서 믿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워낙 많은 분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구충제가 항암성이 있는 것 같다, 연구 중이다, 임상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동물 구충제는 보니까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판매를 하고 계시던데요. 그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면 많이 불편할 줄 압니다만 사실 엄밀히 그것은 불법이죠. 왜냐하면 동물 구충제를 항암제라고 말하고 팔면 그 의료법에 저촉됩니다. 실제 인터넷에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느 분이 이제 소개를 해 주셔서 들어가 봤더니 아주 열심히 판매하고 열심히 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당국이죠. 당국에서 이거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전혀 단속 안 하죠. 왜 안 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구충제가 항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항암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막지 말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걸 법에 저촉되는 게 불법이라고 해서 당장 막는다면 항의가 빗발치겠죠. 그러니까 그냥 몸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암 환자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이거 왜 임상시험 안 하느냐, 허가를 내주든지 아니면 빨리 임상시험해서 결론을 내달라라고 이렇게 독촉을 하죠. 근데 당국에서는 이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몸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암 환자들의 요구처럼 빨리 임상시험을 해서 끝내든지 결론을 내든지 아니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기전을 통해서 밝혀줘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기전을 잘 모르니까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데 막았다가 나중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것도 비난의 화살이 크니까 당국의 책임자도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국립암센터의 책임자도 글쎄 이거 효과가 없다고 보지는 않는데 우리는 지금 임상시험할 계획은 없으니까 국립보건원이나 이런 데서 좀 나름대로 설문조사라도 하거나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효과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정부 당국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정부 요직에 근무하던 어느 한 분이 방송에 나와서 이 구충제는 정말 효과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반드시 임상시험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런 좋은 그 약이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부 당국의 무책임함을 맹 비난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해외에서도 자꾸 임상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3상을 한다, 언제 발표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대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이 지금 벌써 구충제를 섭취한 지가 8개월, 9개월 이렇게 돼가고 있지 않나요? 피해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자, 여전히 유튜브에 보면 구충제를 복용하라, 또 효과 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약사, 의사들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 환자들은 자꾸 당국을 의심합니다. 무책임하다 이거죠. 심지어는 병원이 망할까봐 그러냐, 제약사가 망할까봐 그러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책임은 당국인데요,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태도를 못 취하느냐? 이 구충제가 항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있다 없다 얘기는 오고 있는데 명확하게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환자들은 개인적으로 구충제를 복용하는 사례가 아직도 상당히 많다, 그 얘기입니다. 자, 환자들은 자꾸 여기저기서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상 환자들은 구충제든 뭐든 먹고 나서 그것이 구충제 효과인지 항암제 효과인지 또 암에 대한 효과인지 아니면 다른 호전 반응인지 이런 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처방을 받고 나서 몸이 좋아지잖아요. 호전 반응을 보이는 듯 하죠.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이 구충제 효과로 말을 합니다. 다른 거 다 이것저것 그 처방을 같이 받아놓고도 결과가 좋은 것은 다 구충제 효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충제와 함께 이것저것 먹고 부작용이나 또는 사망을 하더라도 구충제 때문이라고는 말을 안 합니다.
방송에도 그런 사례가 수차례 나왔고요. 실제 인터넷에 봐도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죠. 제 채널에도 부작용을 댓글로 다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충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구충제의 항암성을 임상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 기타 여러 국가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23년에 그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것이다. 3상 임상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3상 임상 결과가 나오면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요. 2023년에 나온다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이 구충제의 3상 임상은 이미 2011년도에 진행을 했습니다. 벌써 나왔어야죠. 벌써 한 5년 전에는 나왔어야죠. 그런데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구충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하게 되면 발표를 잘 안 합니다.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분명히 효과 있다고 이렇게 자신을 내비치고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오니까 이거 발표하기가 민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발표를 안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대로 발표를 안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500편 이상 논문이 발표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은 많이 진행했겠죠. 그런데 이상부터는 적극적으로 발표를 안 합니다. 발표를 안 하는 배경이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국내에 임상은 있느냐?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임상을 하지 않습니다.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관련 논문이 허접하다. 자, 이걸 나름대로 발표하는 이유를 들고 있고 이거는 뻔하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암센터의 책임자 최고위층에 계신 분은 기자의 인터뷰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더군요. 그런 것은 국립보건원 등에서 설문조사라도 해서 나름대로 효과 여부를 좀 알아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제 채널에도 당시에 한번 그런 걸 해봤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국가가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죠. 사실 오늘의 키포인트인데요. 어떤 한 유튜버가 엄청난 자료를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자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통계 자료가 통제해서 실험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나는 구충제를 먹었는데 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생각을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의미는 있죠. 상당히 있죠. 자, 그래서 그 결과를 좀 주목했어요. 저의 판단과 예측과 정확히 일치하는가 아니면 다르게 나오는가. 자, 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3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미 공개를 한 것이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릴 리가 없죠. 108명, 223명, 508명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에 조사한 결과는 깜짝 놀랐다.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 몰랐다. 라고 그 조사한 분도 이렇게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저도 그것은 예상을 했죠. 처음에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충제를 복용하면 구충 효과가 있습니다. 몸에서 기생충이 죽으니까 몸의 컨디션이 회복됩니다. 영양분을 빼앗기던 것을 빼앗기지 않고 여기저기서 장기에서 기생하던 것들이 없어지니까 몸에서는 일종의 호전 반응이 나타나죠. 주로 이제 그런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건 경이롭다. 이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한 달 후에 또 이제 발표를 했죠. 한 달 후에 223명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습니다. 일부는 더 호전 반응을 더 보였다는 사람도 있고
일부에서는 부작용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뭐 간이나 위장이나 이런 데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사례가 좀 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508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공개했는데요. 제 예상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부작용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통계적으로요. 뭐 제가 여기서 그 통계를 정확히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통계적으로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유의하게 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추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유튜버도 앞으로 더 조사할 테니까 적극 응해 주십시오. 뭐 한 달 후에 또 발표하겠다. 그거죠. 매월 발표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유심히 지켜봤는데 지금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분이 정말로 나름대로 일종의 공인 의식을 가지고, 일종의 공인입니다. 좀 그런 어려운 일을 했다면 그게 결과가 좋든 아니면 나쁘든 정말 그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그분도 이 정부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한 분입니다. 이거 임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방송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방송을 하느냐. 그러니까 구충제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방송을 하느냐, 또 왜곡 방송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것을 맡아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설문조사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계속해서 설문조사를 일단 한 달간 했을 텐데 5개월 전에는 나왔어야 되는데 6개월이 넘도록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안 하는지 저는 모르죠. 그 이유를 모르지만 대부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이거는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공개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임상시험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 주장대로 예상대로 안 나오면 발표를 잘 안 합니다. 그 심적 배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실 것입니다. 저는 혹시 이분도 그런 배경에서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참 몹시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냥 그건 발표 안 하고 이후에 이런 동영상을 또 발표했더라고요. 구충제 임상시험은 실패했습니다 라는 논문을 하나 소개하고 더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더 아쉬운 것은 거기 최소한 500명 이상이 설문조사에 임했다면 본인들은 아마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왜 이걸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싶었는데 왜 공개를 안 하십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면 본인들만 알고 다른 암 환자들에게는 이거를 공개 안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다 동료들 아닙니까? 암 환자들은. 이건 가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수가 참여를 했다면 누군가가 나서서 한 명이라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언급을 해주는 게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속사정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정부 당국이든 보건 당국에서 이거 임상시험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임상시험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암 환자들은 그래도 여전히 구충제가 암을 치료해 줄 것으로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벌써 9개월 가까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최소한 수만 명은 복용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는 그 주변의 독자들 중에도 암을 잘 치료하던 분들 중에도 혹시나 하고 먹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그동안 경험한 구충제를 복용한 결과들을 그냥 결과가 어떠했느냐, 어느 정도 본인의 몸 상태를 알지 않습니까? 또 암이 커졌는지 적어졌는지 통증은 어떠한지 등등등등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 여론조사 하듯이 돈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들겠습니까? 임상시험하는 것과 비교는 안 되잖아요. 이건 꼭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습니다라고 암 환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면 아주 큰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떤 한 분이 공인입니다. 공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나름대로 열성을 다해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었다면 타장시키지 말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엄청나게 많은 암 환자들에게 좀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어떤가. 감히 저는 그런 그 설문조사를 만드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저도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이왕 그렇게 조사를 했으니까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방송을 보시면 좀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믿고 판단하고 기대를 하고 설문조사도 했고 또 했지만 결과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게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까?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충제를 복용하면 구충 효과가 있습니다. 기생충이 죽으니까 효과가 나타나죠. 그 효과는 구충제를 복용하는 동안에는 계속 나타납니다. 왜냐? 기생충이 다시 몸에 생기기 전에는 이전보다는 좋아진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충제를 항암제로 복용하는 분들은, 항암 목적으로 복용하는 분들은 그 효과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렇게 많은 구충제를 복용하는데 어떻게 몸에 기생충이 다시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 효과는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 가느냐? 3일 갑니다. 뭐 어떤 건 일주일도 있겠죠. 기생충의 종류에 따라서. 어쨌든 일반적으로 3일로 본다면 3일만큼 효과를 봅니다. 그 이유는 3일 먹었으나 100일 먹었으나 똑같습니다. 구충 효과는. 내가 3일간 구충제를 복용해서 구충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구충제 효과를 봤어요. 그 이후로는 구충제를 먹어도 더 이상 죽일 구충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후로 먹는 것은 구충제가 다시 생기는 거에 대한 예방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저는 구충 효과 이외에 다른 효과는 얻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생충이 죽고 난 후에는 어떤 몸에 변화가 올까요? 그 이후로 먹는 것은 부작용뿐입니다.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느냐고? 건강이 악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돼서 포도당에서 ATP로 전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대사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을 흡수하지 못한다, 암세포가. 그럼 암세포가 증식하지 못한다, 이런 이론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포도당에서 ATP로 전환을 하지 못하니까 정상세포도 세포 분열을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다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포도당을 섭취하지 못하게 해서 암세포가 안 자라는 게 얼마나 좋으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몸의 암세포의 크기는 얼마나 큽니까? 기껏해야 1, 2g 아닙니까? 대체로. 그런데 1, 2g이 더 증식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그거보다 최소 5000배 이상 큰, 그리고 중요한 장기가 대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셔야죠. 어느 것이 더 유리합니까? 물론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속된 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할 수 있겠죠. 그거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구충제 먹지 말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충제는 이러한 기전이 있다는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 정보를 논문을 보고 알았죠. 제가 구충제를 연구한 사람입니까? 예, 그뿐입니다. 보니까 포도당에서 ATP로 전환을 못하게 막는 그런 약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생충이, 세포가 이 증식을 못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에 그대로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드리는 건데요. 어찌 되었든 간에 구충제를 복용하면 3일 동안은 효과가 있지만 그 이유는 기생충이 죽은 효과는 유지되지만 몸에 특별한 효과는 없다. 암 증식을 억제를 할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다, 그 얘기입니다. 정상세포가 증식을 잘 못하니까요. 그 다음에 구충제를 계속 먹는 한은 진통 효과도 유지됩니다. 예, 구충제는 진통 효과가 있어요. 미세소관이 망가지면 미세소관을 통해서 어떤 신호 전달을 합니다. 세포가 나 고통스럽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세요 하고 신호를 하는 거예요. 세포가 고통스러운 상황은 산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몸에 산소가 부족할 때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신호를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는 구충제를 먹는 동안에는 그 신호를 전달받지 못하니까 그 진통 효과는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포들은 계속해서 주인에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뇌에. 그렇지만 뇌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통증이 없어졌구나. 야, 이거 대단하다. 어떤 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진통제를 중간에 끊어봤더니 원래 통증이 있었던 부위도 통증이 다시 살아났고 여기저기 또 통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정상세포의 대사가 안 되니까, 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미세소관이 망가지면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암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야, 내가 이거 끊어서 이렇게 아픈가 봐. 그러면 그래서 죽는 날까지 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복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유튜버입니다. 그 몸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 자식이 붓속에서 지금 뜨겁다 아우성을 치는데 부모가 그 얘기를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귀를 막고 있어서. 그 자식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탄스러울 일이겠습니까? 예, 그게 구충제로 인한 진통 효과입니다. 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정상세포들은 악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종 정리를 해 볼게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그래도 진리를 따라가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충제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제공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국가에서도 제공 못 해주고 있잖아요.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좋아진다는 얘기만 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구충제는 포도당 흡수를 억제해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도 하지만 포도당을 ATP로 전환을 하지 못하게 막아서 정상세포가 세포 분열을 제대로 못한다. 그리고 미세소관이 망가져서 정상세포가 산소를 흡입하는 데 장애가 된다 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도 여러 논문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무슨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른 논문에 나온 걸 좀 정밀하게 제가 해석을 한 것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구충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구충제를 좋다고 이렇게 홍보하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구충제가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돼서 포도당에서 ATP로 전환하는데 그것을 방해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것은 조 티펜스가 소개한 논문에 나온 거예요. 사이언스 리포트에 나온 거예요. 이 사실은. 그 사실을 아십니까? 모른다고 하면 그런 사실이 있다는데 어떤 사이언스 리포트에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 구충제를 복용했을 때 포도당에서 ATP로 전환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분이 나름대로 인체의 대사 원리를 아는 분이라면 이건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모른다면 그것도 문제죠.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홍보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충제를 복용하는데 구충제를 판매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또 물어보십시오. 알고 판매하느냐. 이것이 동물 구충제인데 항암제로 지금 팔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에게도 그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파느냐. 그래서 그 설명이 명쾌하지 않으면 세심하게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사실 이런 논쟁에 끼어들고 싶지는 않기도 합니다. 제가 한 6, 7개월 전에 동영상을 올렸더니 왜 네가 끼어드느냐 라면서 엄청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알고 있는 것은 똥을 또 드리는 것이 나름대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잠잠하면 소리 없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13번째 동영상을 올리는데 왜 제가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동영상을 올리게 됐는지 제 성격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책임도 여러분들이 본인이 지는 거예요. 누구 믿고 따르지 마십시오. 저도 믿고 따르지 마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러운 정보가 많이 나옵니까? 저도 혼란스러워서 때로는 깜빡 속습니다. 아주 나름대로 섬세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달나라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달나라에는 전부 다 돌멩이가 정육면체로 돼 있습니다, 그럼 말하면 그거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참 안 속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을 섭렵해서 잘 판단을 하셔야 피해를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 채널에 오신 분들은,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제 논리를 받아들이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도 합니다만, 양쪽을 다 보시고 어느 것이 더 논리적인가, 기전이 분명한가, 또 현실적인가, 자기의 논리로 판단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규충제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